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주 초반 빠졌다면 이렇게 반등도 줘야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도 상승,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11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오르니 코스닥도 반등, 조금 전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또 유통지식수 확대 목적으로 1주당 가액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 결정을 했다라는 공시까지 내놓으면서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함께 또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도 좋고요. 여기저기서 이슈에 반응하면서 힘내주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더 주목하고 또 무엇은 조심해야 되는지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류용빈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휴림 로봇입니다. 산업용, 지능형 로봇 생산 업체로 지난해 영업 손실 15억 원을 기록하고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축소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주식 병합으로 인해 매매 거래가 정지됐었는데요. 거래 재개 후 강세를 보이며 장중 20%대까지 급등 후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10위는 휴림 로봇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덴티움입니다. 치과형 의료기기 분야 전문 업체로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중국 등 24개 해외 법인 조직과 70여 개 국가의 딜러 유통망을 통해 해외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 동사는 올해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속 강세를 보이며 9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8위입니다. 네, 8위는 SNS텍입니다. 반도체와 LCD, OLED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의 원재료 블랭크 마스크 제조업체로 지난해 전방 산업의 불황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블랭크 마스크는 일본 업체들의 독과점 시장에서 서서히 점유율을 늘리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8위는 SNS텍입니다. 네, 10위 휴림 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가 있었죠. 이 주식 병합으로 매매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재개를 한 모습입니다. 큰 상승을 했다가 지금 그 상승폭은 좀 둔화된 모습인데 휴림 로봇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최근에 이 액면 병합에 관련 기대감들이 좀 부각된 바 있었고 지난 최근 분기 안에서에 대한 상승 흐름은 이 산업용 로봇에 관련된 로봇 사업 가시화 여기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는데 현재 이 회사는 직각좌표 로봇이라는 산업용 로봇을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이 개별적으로 좀 봤을 때 로봇 사업 부분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이 약 190억 원대로 연간 매출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한 효과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발생되는 영업 손실이 49억 원을 좀 기록했는데 연결 기준 실적 안에서에 대한 외형은 지난해 인수했던 휴림 에이텍에 관련된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부품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 반영 효과로 일부 손실을 좀 축소했고 단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좀 이뤄냈지만 영업 손실 기조를 좀 더 유지해주면서 오히려 영업 손실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서비스 로봇 사업에 관련된 모멘텀들 지속해서 좀 부각되는 흐름들 좀 있었지만 휴림 로봇의 경우에는 현재 주력 사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개별 사업 안에 있는 이 산업용 로봇 사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고 여기서 관련된 손실액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적의 개선에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된다라고 판단해봤고요. 현재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내부 통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지만 근본 감사 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을 해소해야만 이슈에서 좀 더 리스크 해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오늘 액면 병합에 관련된 단순히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26%대 좀 상승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좀 더 반납했다는 점 그리고 3월에 감사 리스크를 한번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휴림 로봇은 매수가 아니라 관망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개별 이슈에 반등세를 보였던 휴림 로봇은 오히려 비중 축소와 관망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덴티움입니다. 오늘 덴티움도 덴티움이지만 덴티스의 상한가가 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에 또 덴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 소식에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었는데요. 치과 치료주 많이 잊혀져 있었는데
다시금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하게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해외 매출,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매출이 사실상 뭐 50%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매출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는 중국의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 특히나 뭐 디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7월까지 내리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수 경제 악화가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의료기기라든가 미용 이런 것들이 사실 부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춘절 행사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니까 덴티움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덴티움이 지금 오늘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얘기들은 아무래도 뭐 증권가 레포트도 나온 게 있고요. 뭐 더불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향 선적이 다시 재개됐을 경우 뭐 유럽향 실적들도 추가적인 견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중앙 TV CCTV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객이 약 4억 7,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는 34%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커들이 실제로 썼던, 그러니까 춘절 당시에 중국 내 여행객들이 썼던 지출액이 약 47%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의료 치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아직까지 소비가 활성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 뭐 이렇게 레포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원인이 아직까지 중국의 내수가 어느 정도는 탄탄하다는 게 이제 검증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 원료 기업들이 이제 추천이 나온 거죠. 더불어서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중국의 이제 VBP 기업,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대량 구매를 하는 이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이제 효과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사실 중국에 좀 편중된 양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이 편중된 매출들이 미국과 유럽향을 좀 분산을 하려는 노력들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상승했다가 좀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14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잡으시고 올해 한 해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좀 손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손절가는 11만 3천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해 더욱 기대되는 덴티움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파리 SNS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해 EUV 펠리클 양산을 또 앞두고 있고 그동안 이 펠리클 도입에 좀 소극적이었던 삼성전자양 수주도 기대되는 모습인데 SNS텍 좀 지금부터 기대 다시 해봐도 좋을까요? 네, 우선 실적 기조 하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3년도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액이 1,503억 원이었는데 매출에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18%에 좀 육박을 해주면서 2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근본 2023년도에 업황이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인 회복세 앞에서 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 이 부분이 중국향에 관련된 이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이 수출 기조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서 극자회선 공정에 관련된 미세화 공정 관련된 소재 여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소재가 공급될 수 있는 역량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안에서는 일본의 호야라는 기업이 글로벌 1위로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 안에서에 대한 시장 격차는 호야와 이 SNS텍이 양분화되는 어떤 흐름 안에서 여기서 중국향 비중들이 좀 더 늘어난다면 시장 점유율 1위로도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주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펠리클에 대한 도입에 대한 미온적인 어떤 스탠스를 좀 취했지만 최근에 이 미세화 공정 관련된 수율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펠리클에 관련된 도입 가시화 부분들이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삼성전자가 AI 칩에 대한 이 개발 공정 안에 펠리클 도입을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국내 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SNS텍은 2024년도 실적 기조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 수주 확대 부분 이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좀 보면서 저는 단기적 목표가 5만 3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3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EUV 펠리클 관련해서 삼성향 수주 기대가 되는 SNS텍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7위와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5,534억 원, 당기 순손실 7,474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달 미수금 회수와 배당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투자액을 중립으로 하향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 낙폭을 조금 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7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랭크했습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K옥션입니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가 올해 34조 원에서 2030년에는 36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시장 잠재력을 내다보면서 앞서부터 STO MOU를 체결하는 등 토큰증권 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K옥션은 자회사 투게더아트를 통해서 STO 사업에 나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표 매매 근절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언급되면서 NFT를 활용한 티켓 발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 촉매로 작용했는데요. 6위는 K옥션이 차지했습니다. 네, 7위 한국가스공사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는 좋은데 한국가스공사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주 내에서도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걸까요? 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밀려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사 관련 기업들, 뭐 이게 한전이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던 원인들은 사실 뭐 지난 26일 날,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시스템에 이제 뭐 공기업들 같은 경우 뭐 어드배치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들쑥날쑥했었는데 사실 26일 날 이제 실제 그 프로그램 발표를 딱 하고 나니까 뭐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까고 보니까 뭐 빈깡통이더라, 뭐 기다려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매물들이 나왔었는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날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이제 매물들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또 이제 손바뀜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원인들도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지금 천연가스 가격들이 워낙 많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기다려 볼 수 있다.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이기 때문에 나는 이탈을 하겠다. 이런 현상들이 좀 이제 팽팽하게 나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영래깅 현상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가 작년부터 해서 다시 이제 급락을 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급락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손실폭들이 좀 커졌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민수용 이제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제 미수금이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가스 미납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제 난방비 지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금액을 올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금액을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작년 한 해에만 미수금 규모가 4조 4,254억이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적만 해도 13조가 지금 넘는 금액이 지금 있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가스공사를 계속 이제 가스 가격 회복만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지금 장부상에는 흑자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 되어 있는 내 돈이 아닌 내 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라고 좀 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마 가스 쪽 혹은 유틸리티 쪽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올해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미국 이제 서부 텍사스유를 이제 증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오펙이라든가 뭐 러시아 이런 기업,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이 사실 감산 카드 계속 꺼내다 보니까 미국이 열받아서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증산을 확 틀어버리니까 아예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덤핑으로 어떻게든 빨리 지금 갖고 있는 원유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증산 규모가 당분간은 조금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중산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나오는 수반 가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가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뭐 월가에서의 전망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32,000선 부근까지는 단기간 돌파를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흔히 말하는 주가의 등락폭을 좀 활용하셔서 좀 손익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이 31,000원을 돌파하는 시기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6,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3만 원에서 26,000원 사이대에서의 움직임들을 계속 추적하시면서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유의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 보유 면에서로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관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가 오늘 뭐 현대차도 배당 낙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고 삼성물산이라든지 지주사 그리고 보험주, 저PBR주로 이제 대표되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반등과 함께 공기업 내에서도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같이 또 반등에 동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 공기업은 선별적으로 보고 그리고 저PBR주들에 대한 반등도 한 번씩 이렇게 순환매와 함께 조금 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결국 실적이고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 PBR 정책이 뭐 까고 보니까 뭐 기업들 너희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로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뭐 당연히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노리고자 무조건 이걸 하진 않습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세제 지원 정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5월에서 6월 정도 이때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이제 토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원할 산업이라든가 섹터 혹은 기업들이 일부 이제 옥석 가리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을 어떻게 더 양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테마가 뭐 오늘 장중에 오늘 내일 만에 이렇게 끝날 물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석 달, 넉 달을 기다리기까지에는 지금 증시 이벤트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붙들어 매신다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내시면 좀 일부 분할 매도하시고 또 주가가 좀 조정되면 또 다시 매수 이런 어떤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저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K옥션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이 자회사가 STO 토큰 시장 진출함에 따라서 급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K옥션 그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이 STO 관련해서 입법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K옥션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근데 최근 어떤 실적에 대비해서보다는 뭐 수급에 의한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양호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특히나 비트코인 가격이 좀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안에서 STO 관련 종목들의 약수 효과로도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16.8%까지 상승을 했지만 현재 상승폭을 좀 더 반납했다. 이 부분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지난해 보여줬던 성적표가 굉장히 좀 초라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121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56.1% 감소했고 영업 손실이 42억 원 발생하면서 투자 자산에 대한 이 시장의 불확실성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실적 기조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우려감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시가총액이 1,567억인데 실적 대비 시총이 굉장히 좀 크다는 점 이 부분이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가시화된 어떤 사업에 대한 추세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져야만 수급적인 어떤 개선이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회사인 투게더아트를 통해서 지금 호박이라는 미술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지금 증권신고서를 좀 제출했는데 STO 이 증권형 토큰을 이 미술품과 좀 결합해서 나오는 이 상품 부분에 관련된 이슈가 증권신고서의 최종 승인을 좀 앞두고 있다면 여기서 굉장히 좀 신고 허가가 좀 득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기대감들은 조금 더 수반될 수 있는데 지금 7,000원 구간 이상에서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관련된 매물대가 좀 상당히 좀 두텁다. 이 부분은 더욱더 강한 어떤 흐름들은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부각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상반기 안에 실적 개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면서 지금 접근보다는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윗꼬리가 좀 깊습니다. K옥션, 서울옥션 모두. 지금 특히나 K옥션도 큰 폭의 좀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데 관망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 유독 우리 시장의 빨간불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내외의 상승세 마감까지도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특징주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네, 5위는 한국콜마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의 견조한 수주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 1,36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북미의 환매 호조로 올해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위는 한국콜마입니다. 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클래시스입니다. 전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총 377억 원 규모의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클래시스는 보유 중인 자사주 249억 원 규모 전량 소각하기로 하고 128억 원 규모의 배당금 주당 2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주 친화 정책 발표에 상승세를 보인 클래시스 4위에 올랐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생산업체들의 선단 중심 투자 기조 속 가장 부각받는 국내 전공정 장비사로 해외 메모리와 비메모리 신규 고객사 확대 기조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만큼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연일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중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계속해서 5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올해는 더욱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가 이 실적에 비해서 좀 저평가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콜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뭐 아까 제가 잠깐 덴티움 말씀드리면서 뭐 의료, 미용 이쪽이 지금 계속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대부분 좀 중복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K 열풍이 이제 또 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38%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뭐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378억이라는 또 쾌거를 또 달성했다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매출이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화장품 하면은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이런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인디 브랜드들이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훈풍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뭐 한국콜마가 이제 작년도 매출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니까 이제 매출 비중이 한국이 이제 31%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18%, 미국이 10%, 뭐 이렇게 이제 쭉쭉 나뉘어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마스크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실적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지난 1월에 작년 1월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하게 되면서 여기 이제 뭐 외출이라든가 외식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브랜드라든가 이런 저가 브랜드 화장품들이 또 불티나게 많이 팔렸던 시즌인데 저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는 법인들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법인들을 통해서 지금 해외 발판을 계속 꾸준히 만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중국에 있는 법인도 사실은 이제 고객사를 지금 60개 이상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발판을 만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법인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이 한국콜마의 목표가를 조금 상향해 보자라면은 55,000원까지 다시 한번 보시자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연우가 이제 한국콜마로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들과 시너지 효과를 좀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HK이노엔의 또 주주기도 하죠. 그래서 뭐 HK이노엔 하면은 제가 이전에 뭐 한국 방송 나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우리 컨디션, 그러니까 뭐 술 취하고 나서 숙취 해소제로 컨디션 많이 드실 텐데 외출이 많아진다, 외식이 많아지고요. 외식이 많아진다, 술을 많이 먹겠죠. 그러면 컨디션 땡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숙취 해소제까지도 뭐 이슈들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 한국콜마의 기대감은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3,000원입니다. 조금 타이트한 감은 있지만은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대응을 하시자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콜마도 딱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전저점 지지하면서 오늘의 장대 양봉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5만 원대 이상의 돌파 기대감 짚어주셨어요. 네, 4위 클래시스로 또 미용 관련주 시세를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자사주소가 배당 확대 주주 완화책 나오고 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었는데 뭐 예전만큼의 클래시스가 강한 주가 상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올해 또 해외 시장의 선정과 함께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전만큼의 강한 성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장은 어쨌든 지속은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통 큰 주주 친화 정책까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기점에서 2월 14일까지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매도권에 좀 오랜 기간 좀 형성이 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의 낙폭, 여기서 차익 매물을 굉장히 좀 많이 소화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 4분기 실적 기조가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 조금 더 기대에는 좀 못 미쳤지만 여기서는 분명 일시적인 어떤 감소 요인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전체 해외 매출량 비중이 1,000억 원대를 좀 돌파했고 클래시스를 좀 우리가 좀 보는 시점들은 단기간의 의료 장비에 대한 이 수출, 이 부분이 일회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공급 이후에 부가적인 매출인 소모품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열심히 공급했던 기계에 대해서 다변화를 좀 더 이뤄냈다면 향후에는 소모품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포션에서 25%대 차지하고 있던 이 비중들이 점진적으로 약 40%대까지 좀 증가되면서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이루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이 브라질과 태국에 신규 장비가 좀 공급되고 있는데 250대 물량을 초도에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슈링크 유니버스의 이원화 정책, 가격을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싸게 공급하는 여기에 관련된 부가 매출액이 약 2,500대를 좀 추산해 본다면 상반기 실적 기조는 4분기에 다소 기대에 못 미쳤던 그 수량들이 1분기에 이연 효과를 좀 더 반영해 주면서 실적 호조는 뭐 분명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 안에서의 3만 원대 돌파 이후에 지금 가격선은 일봉상 기준에서 저점 기준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는 수준으로는 보여지지만 고점이었던 지난 11월 30일 4만 3천 원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낙폭이 반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기조 그리고 올해 장비 공급에 관련된 성장성들을 좀 더 주시해 본다면 여기에 부과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목표가 중단기 목표가 4만 2천 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2만 8,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과 주주가치 제고까지 클래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주성엔지니어링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주성엔지니어링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이더니 오늘 강한 상승세 나왔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추가 상승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자체적인 뭔가 이제 호재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질적으로 HBM3를 이제 양산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지금 HBM3가 오히려 뭐 삼국시대처럼 뭐 그러니까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듯이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결국 그게 하나의 또 좋은 시장을 점략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선단공주 쪽, 특히 이제 TSV 쪽 이쪽을 이제 잡고 있다 보니까 저는 먹거리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던 마이크론에서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제품 자체는 뭐 기존에 이제 비전도성 필름 접착을 하는 방식으로 접착 필름을 이제 활용한 소재로 이제 결국은 만드는 제품이었는데. 지금 이 마이크론이 이제 급하게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공급한다는 얘기를 먼저 해놨더니 알고 보니까 패키징은 또 TSMC랑 같이 합작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오히려 패키징 쪽은 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입지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수율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MF 소재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결국에는 우리가 TSV 공정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평택 공장도 이제 뭐 사실상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정상 가동을 위해서 이제 슬슬 올해부터 시험
시험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주상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주상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제 이미 다 실적이 반영된 거 아니냐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도 이제 양산 체제를 계속 확장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HBM3 쪽 확장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장 중에서는 좀 급등을 한 영향들이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는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42,000선에서의 안착 영향들을 좀 꾸준하게 트래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오늘 좀 급등 영향이 쉽게 빠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에서는 여기서는 조금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의 급등뿐만이 아니라 오늘 반도체 그동안 못 갔던 장비주들에 대한 동반 상승세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 어떤 분위기인지도 살짝 엿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문털TV님께서 요 며칠 조선주 좋아 보이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뭐 방사청에서 입찰 참가 제한 제재 풀렸다라는 뉴스 플러스 그리고 오늘 미국 해군 장관의 방문으로 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오후장 들어서도 여전히 5%대 상승 흐름 좋고요. 오늘 삼성중공업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세 그리고 모처럼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동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순환매 반등 이후에 조금 더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세영님께서 선익 시스템 윗꼬리가 길다. 왜 이렇죠? 물어보셨어요.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고 또 메타의 저커버그 CEO가 또 엑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협력 방안 논의한다라는 기대가 높은데 뉴스입하는 것인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단 선익 시스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있었죠. 애플카 지금 패대기인지 박VI님께서 또 댓글로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애플카 포기하고 있는 애플 영향에 관련주로 엮였던 LG전자 고민이 많습니다. 좀 낙폭을 줄이나 싶었더니 이제 이 영향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투심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LG전자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고심이 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둥이님 현대차 굿이에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후장 살아나는 현대차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배당 라길인데요. 그동안 주춤했던 현대차가 오히려 배당 라길에 강한 반등을 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상승이 나오니까 저PBR주 전반적으로도 그동안 쉬었던 종목군들의 일부 종목들 또 반등도 눈에 띕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서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또 답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오후장 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가 아닐까 싶은데 배당 라길에 또 이렇게 저가 매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당 라길에 조금 털고 앞으로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 2거래일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 배당량이 관련된 어떤 차익 매물들은 다 소화가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저 PBR 관련된 기업의 가치, 여기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일단 뭐 이 소프팅 강정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지만 이 일본의 도입 사례를 봤을 때 역시 뭐 15% 정도 평균적으로 15% 조정받고 난 이후에 50% 이상 다시금 상승했던 이력들 안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펀더멘탈 이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에 부과되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들을 더 수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당락에 대한 저가 매수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가장 컸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오늘 이후로 저 PBR 관련된 어떤 이 수급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현대차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 이 부분을 좀 더 주시해 본다면 계속해서 좀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도 좋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또 좋은 반등 움직임 그리고 주정시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조선주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오늘 이제 HSD 엔진까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주들이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을 제외하고는 사실 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반등인지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조선업종이 이제 다시 이제 순환이 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조선업종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HSD 엔진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엔진으로 이제 새 출발한다, 이제 하나그룹에 결국 편입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하나오션이랑 좀 연관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같고요. 뭐 더불어서 좀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제 오늘 뭐 미국 뭐 해군 장관분이 뭐 이렇게 지금 방한을 했다, 뭐 현대중공업을 뭐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조금 더 재밌는 소식이 어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오션이랑
기대랑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지금 먹거리를 놓고 지금 두 기업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KDDX 사업. 그러니까 한국형 신형 구축함 사업인데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설계 도안을 이제 실제로 이제 유출하는 혐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좀 클 것이다. 그렇게 네. 되면은 내년 25년까지는 뭐 설계나 뭐 선박 수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그냥 행정지도 수준으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고만 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오션 측은 좀 반박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이런 이제 악재가 있었는데 이걸 딛고 난 원인이 뭘까를 찾아보고 해도 쉽게 뭐 발견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뭐 조금 의심 가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하나오션이랑 현대중공업이 이제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 쪽 주력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해군 작전을 좀 통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해군 사령관 쪽에서 이제 해군 교육 사령관을 이제 영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육군 교육 사령관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육사 36기인가 그러십니다. 네. 지금 신원식 장관이 지금 37기다 보니까 뭐 이런 외압이 있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먹거리 가지고 지금 놓치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앞으로의 주가를 좀 좌우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오늘 지금 5% 넘게 상승한 것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좀 족쇄가 좀 풀렸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등세로 좀 나왔다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갈 수 있어요? 갖고 저는 계신 분들은 일단 고민이 지금 많으실 것 이번에 같아요. 수은법이 이번에 개정이 완료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네. 특히나 이제 방산 쪽의 개념으로서의 조선을 본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탱커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보시겠다 그러면 뭐 현대비포선도 좋지만 뭐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좀 눌림이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을 공략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들도 최근에 정말 계속해서 소외됐던 데 따른 이런 이슈와 맞물린 반등에 대한 기대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선익 시스템. 오늘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는데 급등했다가 지금 빠졌는데요. 지금 뭐 저커버그의 엑셀 관련 이제 논의 기대감도 살아 있는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뭐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중장기 관점에서 관련된 이 수주 확장성 여기를 좀 더 주목해보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형 OLED 증착기입니다. 글로벌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소형 기기에 대한 이 기술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이 영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고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엑셀 장비도 점점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어떤 안경 수준의 굉장히 좀 가벼운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증착기에 대한 이 고도화 장비들의 수요는 지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오늘 중국향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332억 원에 대한 수주를 좀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중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저는 그렇게 좀 시장에서 크게 좀 인식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고객사가 삼성 디스플레이향으로 좀 선점됐던 이 선익 시스템이 지난해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 고객사로 이 다변화가 됐던 요인들이 애플향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을 올해도 좀 더 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관련된 XR 기기에 관련된 경쟁 심화 부분들은 오히려 소형 증착기에 관련된 수주가 크게 증가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대입해 본다면 올해도 실적 기조 안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26,000원 미만에서는 분할 매수는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영님께서 선익 시스템 걱정 많다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또 움직이는 종목들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짚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도 1위 종목 맞추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의 방위 산업 분야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신성장 사업 시설은 최대 18%에 달하는 임시 투자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2위는 방산 관련주가 차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네, 전날 이사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고 공시하고 다음 달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전 상장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현재 시총 규모로 입성하는 경우 카카오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4위에 올랐을 예정으로 이전 상장 시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돼 투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1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방산주 전반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지금 현대 로템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꽤 단기간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요즘 제대로 옵니다. 과연 따라 붙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내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변영희 대표님? 우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는 경우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라는 건 사실 위에 상단 매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수급법 개정안에 관련된 기대치를 좀 더 논의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폴란드 2차 수주 여기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 발트 3국의 이 지상 무기에 관련된 도입 검토 이슈 그리고 그 이외에 불가리아에서도 관련된 K9 자주포라든가 지금 이 지상 파견 관련된 이 무기 수출에 관련된 어떤 도입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는 수주 기대감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SNT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52조 신고가 갱신을 좀 했는데 최근에 방산 수주가 단순하게 수음법 개정에 관련된 기대감을 논의를 하더라도 실적과 연동될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치들을 좀 더 부각시킨다는 관점에서 방산주가 그동안 보여줬던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더 다소 지연됐던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되면서 올해도 탄탄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격적인 매수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52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세 매매보다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 시스템 같이 아직 신고가 영역에 좀 도달하지 못했지만 관련된 어떤 방산 수주 이외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멘텀들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UAM, 적에도 인공위성 관련된 사업군들을 좀 영위하고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 안에서의 방산 종목들도 종목의 어떤 선별 매매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조는 조금 더 지속될 것이고 수주 모멘텀 안에서의 개별 종목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1위 에코프로비엠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때문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의 실질적인 매출을 만들어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좀 상승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양극재 기업으로서 굉장히 좀 으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양극재 가공을 위한 이제 광물들이 과거에는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LNF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메인 기업들이 이제 수급을 먼저 했었다라면은 지금은 현대차라든가 삼성 SDI 심지어는 LG 측에서도 LG SK LG나 SK온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지금 광물 수급하겠다, 자체적으로 사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매물들도 일추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만약에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전 상장을 했었던 LNF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부터는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 전에는 이제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이제 위기설들이 나왔고요. 여기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동반 하락했다면은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그렇게 마냥 쉽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점은 여기에 대해서의 상승폭도 일부 이제 이전 상장까지는 조금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8만 원 선을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는 조금 일부 분할 매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좀 상승을 한다면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28만 원 선의 안착 여부를 좀 꾸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4만 원 선 미만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종목의 교체라든가 혹은 이제 산업 순환매 이런 것들 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좀 2차 전지 쪽을 꼭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에코프로 BM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차라리 오히려 이번에 액면 분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뭐 에코프로를 위해서 좀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신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8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5대1 액면 분할 공시 나오고 나서 우리 뭐 다 아는 뉴스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이슈에 반응하는 날인데 딱 그 공시 나오고 뛰었다가 힘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보고 아직까지는 좀 힘이 아쉽네 보다는 계속해서 좀 더 상방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다 모든 분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패시브 자금 들어온다, 뭐 해외 대규모 펀드가 들어온다 이런 기대를 하실 텐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만약에 이 해외 펀드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양극재 쪽만 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장기적으로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도 모멘텀이 약해지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전 상장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뭐 정기주총이나 이런 데서 좀 컨퍼런스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전 상장 자체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단기 차익을 빨리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투자가 이제 뭐 기업의 펀더멘털은 중요하지만은 뭐 투자자 개개인 분들의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걸 내가 신용자산 쓸어서 뭐 신용자산 끌어가지고 이자 내가면서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은 이자가 수익보다 높아져 버리면은 이거는 결국 의미가 없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온 거는 뭐 그동안에 조금 종목이 좀 오래 물려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차익을 좀 어느 정도 내놓자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이 나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은 당첨자 바로 사랑둥이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하단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한경 매거진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덕호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